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한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눈 뜨면 출근, 회의, 야근, 아이들 뒷바라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우리 인생이었죠. 그런데요, 정년 퇴직하고 나면 24시간이 남아돕니다. 아무데도 출근하지 않고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요. 처음엔 좋습니다. 이제 좀 쉬자. 나를 좀 돌보자. 한두 달은 그렇게 여유가 달콤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달콤함이 곧 공허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하지? 하루가 너무 길고 자꾸 멍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연금도 괜찮고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는 딱히 불안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지루하고 외로울까요? 혹시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취미생활 이야기.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 건강, 관계까지 몽땅 살려줄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은퇴는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쥐고 있던 정체성을 잃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 나는 팀장이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었고, 가정에선 가장이었고, 어딜 가든 불리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그 역할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씩 피어납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아냐? 나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아. 이 감정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간의 주도권을 잃은 충격입니다. 40년 넘게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면 들어가고, 상사가 부르면 회의하고, 심지어 식사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내가 이 자유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한 채 하루를 날려버렸네. 그리고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일의 부재는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아, 그냥 놀아요. 이 말이 생각보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었고, 능력을 증명했고,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대우의 변화입니다. 그래도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장 출신인데, 그 그래도가 퇴직 후 1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젠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집에서는요? 당신 요즘 뭐 하냐?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요. 결국 식충이 소리 듣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옷만 빼입고 골프장 가고 등산 모임에서 목소리 커지고 허세로 남은 자존감을 지키려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허세는 본인만 모르는 병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우울증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행복한 은퇴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공허함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비싼 강좌도 멀리 떠나는 여행도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는 법,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말할 때 늘 돈만 생각합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냐?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거냐? 노후 자금 몇 억이면 괜찮냐?
물론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진짜로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안정은 기본값입니다. 그 위에 뭔가를 더 얹어야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픈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걷기도 싫고 만나기도 귀찮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만 납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지문입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배우고 심지어 손주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내가 매일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 할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쓸까? 어떤 사진을 찍을까? 누구와 어디를 걸을까? 어떤 모임에 나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삶의 기반이고 건강은 삶의 조건이며 내가 할 일은 삶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노후는 쉽게 무너지고 그 공백은 우울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은 인생 2막을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그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냐고요? 뭘 해야 하루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바로 취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7가지 활동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취미가 아닙니다. 심심해서 시작했지만 진짜 인생을 바꿔놓은 시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산입니다.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한 발 한 발 오르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비 오는 날 푹 맞은 몸을 이끌고도 산에 올라야 하루가 버틸 수 있다고 말한 한 어르신의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산에선 누구든 이름 대신 인사를 나누고 동호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 신발과 스틱만큼은 몸에 맞고 튼튼한 걸 준비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 누가 읽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건 누가 읽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블로그든 다이어리든 한 줄이라도 매일 써보세요. 책을 출간한 시니어 작가들도 처음 시작은 그냥 오늘 기분 한 줄이었습니다. 그 글이 쌓이면 삶이 정리되고 어느 날 보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나 종이 접기입니다. 그림은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고 종이 접기도 처음엔 모양이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을 움직이고 색을 고르고 작은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건 곧 뇌를 자극하는 일이고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판정 직전 종이 접기를 시작했던 한 어르신은 3년 뒤 복지관 강사가 되어 계셨습니다. 하루 한 개 꾸준히만 하셔도 내가 만든 작품이 내 기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배우기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배우고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사진전을 열게 된 분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계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도구입니다. 처음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하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하며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어증을 앓고 계시던 한 어르신은 블로그에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언어를 회복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용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면 그 자체로 귀한 콘텐츠입니다. 여섯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식물을 키우며 무료하게 지내던 한 어르신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걸 보며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지자체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나눔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천천히 채워줄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경매나 주식 같은 소액 투자입니다. 듣자마자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투기나 한탕이 아니라 공부하고 계획하며 작은 돈으로 나를 다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퇴직 후 오피스텔 한 칸에서 경매 스터디를 시작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종잣돈을 모아 작은 경매 낙찰부터 성공하며 지금은 각자 월세 수익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루 30분씩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또렷해지고 목표가 생기고 사는 재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저거 나도 해볼까? 싶은 게 있으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 취미를 제대로 찾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지도 그리기입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가운데에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요즘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자꾸 눈이 가는 것, 그런 걸 한 줄 써보세요. 그 다음엔 종이를 동그라미로 나누어 5칸을 그립니다. 건강, 관계, 취미, 일, 성장.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각 영역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 1가지, 그리고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1가지씩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 매일 저녁 걷기 중, 관계 한 달에 한 번 친구와 전화, 취미 유튜브 구경만 하는 중, 일 없음, 성장 책을 끝까지 읽은 지 오래됨. 이렇게 현실을 써보고 나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줄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내가 바라는 방향이 어디인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차츰 알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버킷리스트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죽기 전에 할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보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일,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기타 한 곡 완주하기, 동네 사진전 열기, 손주랑 여행 가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 만들기, 나만의 요리책 만들기. 처음엔 막연하더라도 자꾸 적다 보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해야 할 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그걸 찾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나다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에서 종이 한 장과 펜 하나, 그리고 솔직한 나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라는 이름보다 엄마, 아빠, 선생님, 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을 챙기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누구였을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나,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살아온 나,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위에 이제는 진짜 나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하 직원도 아닌 그저 나로 살아도 괜찮은 시간.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겐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꿈입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뛰는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이유, 그게 바로 노년의 꿈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를 위해 옛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보는 것, 사진을 모아 나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삶을 단단하게 바꿉니다. 하루가 다시 기대되고 표정이 달라지고 내 안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진 노년은요, 기억이 줄어도 체력이 줄어도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살아가는 감각, 그 감각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꿈꾸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용기 내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진짜 나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만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할지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산책을 나가보겠다. 도서관에 들르겠다. 글 한 줄이라도 써보겠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는 것,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두 번째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